나라가 생기고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계속 전쟁을 치러오기 시작했는데요. 부여와 고구려는 철천지 원수가 된다. 한나라와의 관계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겠죠. 본격적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백제와는 정말로 악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횟수, 그 규모에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원한과 슬픔, 짜증을 한 번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조중심 꿀국사 꿀입니다. 고구려는 시작부터 한반도 북쪽, 바로 지금의 중국 땅, 여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사실 고구려는 시작부터가 지금의 중국 땅에서 시작을 했다고 봐야겠죠. 위치가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이 때문에 수없이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 외국에서 쳐들어오기도 했었지만 또 고구려가 반대로 이들을 상대로 전쟁에 나서기도 했었죠. 이에 따라 내부 정세에도 많은 영향을 주기도 했고 도읍을 옮겨 다니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구려가 탄생에서부터 치러왔던 전쟁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3대 대문신왕 때입니다. 나라가 생기고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계속 전쟁을 치러오기 시작했는데요. 대문신왕 때는 보시다시피 부여와 싸웠던 그런 기록이 가장 크죠. 부여의 당시 대소왕, 과거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동명성왕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이복형 대소왕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서 대소왕을 죽이고, 이 때문에 부여와 고구려는 철천지 원수가 된다. 또 부여의 힘이 많이 약화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여기에 있었던, 지금 여기 지도에는 정확히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후한, 한나라였죠. 또 여기에 대무신왕이 요 아래에 있었던, 지금 여기 말갈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아래에 있는 낙랑국을 쳐서 자명고 사건 같은 그런 슬픈 역사의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계속 영토 확장을 위해 중국 대륙에 위치했던 한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모분왕 때부터 시작해서 태조왕 때 정말 많은 그런 영토를 넓혔었죠. 태조왕 때는 한나라뿐만 아니라 동쪽으로 가서 동옥저, 북옥저, 조나국, 준하국 이런 나라들을 정복을 했고요. 그 결과 영토를 이렇게까지 확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최대 영토였을 때 모습이고 나중에 이 영토가 또 다시 사라지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태조왕 때 굉장히 많은 정복 활동을 했습니다. 그만큼 또 이 한나라와의 관계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겠죠. 이 전쟁은 또 신대왕 때까지 이어져서 신대왕 때 좌원대첩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대륙의 상황이 바뀌면서 대륙에는 새로운 나라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한나라가 망하고 위초고 삼국시대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동천왕 때는 또 위나라 관구검이라는 장수가 유명했었죠. 쳐들어와서 승패를 거듭한 적이 있었고요. 또 서천왕 때는 이쪽에 있었던 숙신과의 전쟁도 있었습니다. 삼국시대가 끝나고 중국의 5호 16국 시대, 남북조 시대가 들어서면서 이곳에는 또 선비족이 바로하기 시작합니다. 공상왕 때부터 여러 전쟁을 펼쳤는가 하면은 미천왕 때 와서는 드디어 연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죠. 연나라를 건국해서 미천왕 때부터 본격적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미천왕 때는 연나라를 상대로 한 전쟁뿐 아니라 이 이외 서한평이라든지 과거 태조왕 때나 동천왕 때도 정복하지 못했었던 이런 영토들을 차례로 정복해서 민족의 그런 쾌거를 이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얼마 가지 못하고 고구원왕 때 선비족, 연나라로부터 상당히 굴욕을 당해야 했고요. 여기 보시면 선비족이 무문선비, 모용선비, 단선비 있습니다만 이 모용선비가 연나라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연나라로부터 계속해서 침입을 받고 왕모와 왕후가 납치를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고구원왕 때 상당히 많은 굴욕을 겪다가 또다시 이 백제에게 침입을 당해서 왕이 죽는 비극적인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중국 대륙뿐만이 아니라 같은 한반도의 같은 민족이라 할 수 있는 백제로부터 그런 공격을 당하는 그런 치욕의 역사를 갖게 됐는데요.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백제와는 정말로 어떤 중국에 있는 어떤 나라보다도 더 철천지 원수와 같은 악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소수림왕 때도 고국야왕 때도 백제를 상대로 계속 전쟁을 준비했고, 이 과정에서도 백제는 계속해서 고구려의 후미를 치는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 가운데서 소수림왕은 거란이 바로하면서 거란과 전투를 하기도 했고요. 소수림왕 때는 잠시 여기에 전진이 들어서는 바람에 또 중국 대륙과의 관계가 좋았습니다만은 다시 전진이 망하고
후연이 들어서면서 고구려와 중국 대륙 간의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죠. 또 이 가운데서도 백제는 계속해서 후미를 공격하는 얄미운 짓거리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인간이 다 있어? 대무신왕 때부터 쭉 살펴보면은 전쟁을 치르지 않은 날짜를 손가락으로 세야 할 정도로 전쟁, 또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물론 이 아래에 있었던 뭐 백제라든지 신라, 가야도 많은 전쟁을 했었지만은 고구려가 그동안 백제, 신라, 가야와 치렀던 뭐 전쟁이라든지 중국 대륙과 치렀던 전쟁이라든지 이런 횟수 또 규모에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고구려는 이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땅을 차지하고 또 중국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강국으로 성장하면서 국제사회의 위험을 보여줬죠.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쓰라린 패배, 모진 굴욕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전쟁을 많이 치르다 보니까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영광, 또 그 반면에 숨어있던 굴욕을 말끔히 씻고 정말 그간의 모든 원한과 슬픔, 짜증을 한 번에 모두 날려주는 왕이 나타납니다. 우리 역사에 이런 사이다와 같은 시절이 또 있을까? 이런 역사가 만약에 우리 민족이 고통을 겪어야 했었던 고려시대 원간섭기라든지 또는 조선 말 일제강점기에 이런 인물 또 이런 상황이 나타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도 해봤는데요. 바로 4세기 말 391년에 즉위하게 되는 고구려 제19대 광개토 대왕입니다. 광개토 대왕은 고구려 제18대 고국양왕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삼국시대 때 왕비들이 다 그렇지만 어머니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고요. 왕후에 대해서도 당연히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이후에 즉위하는 아들 장수왕이 있으니까 당연히 왕후가 있었겠지만 대제국을 이룬 그런 광개토 대왕에 대해서도 왕후 기록이 없는 걸 보면 삼국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부실하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됩니다. 그동안 MBC 드라마 태왕사신기라든지 KBS의 광개토 태왕을 비롯해 광개토 대왕을 다룬 드라마는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야기의 흐름을 위해 왕비라든지 또는 왕의 형제 자매의 이름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당연히 있었을 법한 캐릭터를 이렇게 창작을 한 것이었고요. 가족 간에 일어난 사건, 뭐 형제가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또 많은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빈약한 역사 기록을 보충하기 위한 그런 설정 내지는 그런 창작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름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이름은 담덕이고요. 12살 때 태자에 책봉됐고 그리고 17살에 병상에 누운 아버지 고국 양왕을 대신해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버지 고국 양왕은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이듬해 세상을 떴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광개토 대왕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참고로 예전에 연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고구려 왕들은 아마 태조왕 때부터 계속 연호를 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역사 기록에 알려진 바는 없고요. 광개토 대왕에 대해서는 연호가 영락이라는 연호가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 한번 광개토 대왕의 시대를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개토 대왕 여기 보시다시피 391년에 즉위합니다. 391년과 92년 사이에 제가 엑셀 표를 쓰기 때문에 이 사이에 선을 표시했습니다만 391년에 즉위했고요. 413년, 23년 정도를 재위하고 사망했습니다. 당시 백제는 여기 보시다시피 16대 진사왕 거의 말기에 즉위를 했죠. 그리고 17대 아신왕 또 18대 전지왕으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아신왕 볼 수 있는데 정말 광개토 대왕과는 철천지 원수가 되는 광개토 대왕이 그 옛날 자신의 할아버지 고국 원왕의 복수전을 시작하면서 이 복수를 그대로 받아내게 되는 백제의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이 당시에 내물마립간 굉장히 반세기를 통치했었던 긴 재위 기간을 가진 왕이었죠. 내물마립간의 뒤를 이어서 광개토 대왕 재위 중간쯤에 실성마립간이 등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어땠을까요? 고국 양왕 때쯤 해서 여기에 지금 후연이 다시 들어섰죠. 모용선비의 그 나라 후연이 다시 바로하면서 고구려를 위협해왔고 이것이 광개토 대왕 중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색깔이 같은데 지금 북연이라고 써있는 걸 볼 수 있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광개토 대왕 후반기에 이 후연이 갑자기 멸망하고 남연과 북연으로 갈라집니다. 근데 이 북연이란 나라는 기존에 후연을 잇긴 했지만 고구려와는 굉장히 친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자, 왜 그런지는 나중에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